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대학 입학 후 20살이 어린 나이에 과팅에서 만난 남친과 결혼까지 성공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에요. 아무래도 20살이라는 나이가 지금 생각해도 방황하고 흔들리고 어려운 나이였던지라 저보다 나이도 많고 어른 같은 남편에게 많이 끌리고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지금은 애 같고 마냥 어리광도 부리고 하지만 그때는 어른 같았고 너무 큰 사람이었죠. 저한테 너무 의미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도 필요한 순간, 진지해야 할 순간에는 한없이 절 도와주고 안아주고 조언과 충고를 해줬어요. 이제는 저도 사회생활도 쌓이고 다니는 직장에서도 연차가 꽤 차서 큰 문제는 없지만요. 제가 자존심이 조금 센 편이라 무슨 일이 있어도 잘 이야기 안 하고 힘들어도 꾹 참고 그러는데 남편은 딱 알아채고 안아주고 들어주고 하더라고요. 늘 너무 고맙고 많이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죠. 결혼 과정에서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통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의미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고 또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결혼 전부터 엄청 챙겨줬어요. 자기가 저한테는 어쩌다 실수를 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당연히 저한테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하는 거 2배, 3배는 더 잘했어요. 그런 모습을 봤으니 저도 시부모님께 자주 인사드리고 연락도 드리고 잘 하려고 노력했었기에 잘 흘러갔어요. 저희는 양가 도움 없이 결혼을 하려고 최대한 허리끈을 쫄라매 준비를 했는데 시부모님이 2층 주택에 살고 계세요. 저희는 전세로 집을 시작할 건지 출퇴근이 힘들어도 경기권으로 매매를 갈 건지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 조심스럽게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본인 집 2층에 사는 건 어떤지. 시집살이 시킬 생각은 없고 그저 순수하게 딸 하나 더 생긴 기분으로 아들, 딸 밥도 챙겨주고 싶고 서울에서 집 구하기도 요즘 너무 힘드니까 전세금에 그 이자만 해도 만만찮으니 본인들 집 2층에 살면 식비도 줄이고 집값도 줄여서 돈 좀 모아서 애 낳으면 그때 서울에 집 사는 건 어떻냐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윗집에 세준 사람들이 곧 나간다고 그랬으니 조금 땡길 수 있냐 물어보면 될 거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빚내서 서울에 매매 하나 구하고 거기 새 두라며 그 월세로 이자 갚고 빚 갚으면 서울에 집 생기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하시네요. 어머님이 시집살이 시키는 분 아니라는 건 이미 연애 시절부터 절절히 알고 있었기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며 남편이랑 이야기하겠다 했죠. 남편은 저만 괜찮으면 자기는 그 집 직장이랑도 가깝고 좋긴 한데 제가 걸린다네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다고 어머님이랑 더 친하게 지내고 주말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냐며 남편이랑 같이 시부모님 찾아가 저희 들어와 살겠다고 편히 봐주셔서 감사하다고 했죠. 또 너무 공짜로 들어와 살면서 밥 얻어먹으면 죄송하다고 용돈 겸 해서 남편이랑 저랑 반반 모아서 일정 금액 매달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웃으면서 좋게 끝나고 위에 살던 분들 이사 가시고 제 집만 옮겨서 이사했네요. 어차피 입구도 나뉜 층 다른 집이고 시부모님 다 좋은 분들이어서 밥도 자주 먹으러 내려가고 정말 좋았어요. 두 분 다 저를 정말 막내딸처럼 여기면서 아껴주셨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바로 남편의 형 아주버님이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잘 해결해 주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부터 아주버님은 저희에게 걸림돌이나 다름없었죠. 상견례를 하는 와중에도 저희 부모님 앞에서 대놓고 쟤는 관상이 딱 돈 떼먹고 나를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나. 결혼 후에도 호칭이 야, 너, 어이 등등. 남편과 시부모님이 호칭 똑바로 하라고 한동안 엄청 뭐라고 하고 난 후에야 겨우 무슨 학생 부르듯 재수씨도 아니고 재수. 제 이름이 아주 재수가 된 줄 알았어요. 그나마 같이 살지 않을 때는 자주 볼 일도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시했는데 밥 먹으러 자주 오다니고 얼굴 자주 보고 그러니 더 시비를 거네요.
또 원래는 시부모님이 2층을 아주버님이 결혼하면 주신다고 하셨나 봐요. 두 분 완전히 은퇴하시면 이 집도 아주버님 준다고 하셨고, 물론 저희 남편과 반반 주려 하셨지만 제사도 본인이 다 하고 두 분 노후도 본인이 책임진다는 조건 아래에 남편이 그러려니 하고 넘겨준 거였죠. 남편은 전문직이라 그 집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저도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 일을 하고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고요. 집 문제로 고민한 건 요즘 집이 너무 비싸니 월급 모은 걸로는 어림도 없어서였죠. 그런데 아주버님은 지금 하시는 일은 딱히 없고 공무원 준비하신다네요. 공부하는 꼴은 못 봤지만. 아무튼 그런 2층을 떡하니 저희가 차지하고 살고 있으니 배알이 꼴렸나 봐요. 정말 해보자고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더라고요. 물론 제 남편은 제가 말할 새도 없이 이미 다 받아치고 막아주고 해줬지만요. 또 아주버님이 저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며 남편과 시부모님 없을 때 절 잡고 이야기한 게 자기가 지금 개털로 공부나 하는 게 사실은 본인이 원래 중고차 딜러로 엄청 잘 나갔는데 클럽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자기를 성폭행으로 또 불법 중고차 거래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반년이나 만나면서 뜯어먹을 거 다 뜯어먹고 합의금으로 모은 돈 다 뜯기고 빨간 줄까지 그여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실 공무원도 붙어도 전과 때문에 못하는데 일단 어머님이 너무 걱정해서 뭐라도 하는 척 하는 거라며 절 붙잡고 주절거리는데 전 그 말을 왜 저한테 하나 싶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저밖에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랑 저랑 친한 것도 아닌데 왜 그 비밀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 물어보려 하니까 갑자기 도끼 눈을 뜨며 그 자기한테 사기친 전 여친이랑 저랑 닮았다네요. 그래서 제가 싫고 꼬라지도 보기 싫으니 자기 불쌍하면 그냥 좀 받아주라는데 기가 턱 막혀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무시하고 2층을 올라갔네요. 자기가 클럽에서 아무나 만나고 다니다가 여자 잘못 걸린 거 물론 안쓰러울 수 있지만 그 여자가 저랑 닮았다는 이유로 절 괴롭히는 게 말이나 되나요? 그걸 알고 난 이후로 아주버님의 시비 같은 것들 하나도 안 넘어가고 다 받아쳤어요. 한동안 날카롭게 받아치니 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나름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다 정말 행복한 선물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 사이에 임신을 한 거죠. 사실 특별하게 아이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생기면 꼭 낳자고 이야기했었는데 아이가 생겼네요. 산부인과 검진을 받아보니 제 자궁이 조금 많이 약해서 아이 생기기가 정말 힘든데 1,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들보다 몇 배는 더 조심해줘야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임신 초기에는 유산 확률이 높으니 정말 조심하라고 몇 번이나 주의를 주셨어요. 저는 이번 아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싶어 휴직을 할까 고민하던 중 남편이 그냥 퇴사하자고 하더라고요. 자기 버는 걸로 충분하고 아이 좀 크고 나서 다시 병원 일 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 믿고 퇴사하고 푹 쉬라고. 아기 낳으면 더 힘들 건데 지금이라도 푹 쉬면서 몸조리하라는 말에 고맙다고 또 감동받아 엉엉 울었죠. 병원 퇴사하고 집에서 쉬면서 보통은 어머님 댁에 내려가 어머님과 영화 보거나 대화도 하고 산책도 다니고 그렇게 지냈어요. 아주버님은 어머님 집에 있으시면 일절 방에서 나오지도 않으셨고 아니면 보통 PC방에 가시더라고요. 보통 어머님이 집에 계셔서 부딪힐 일은 없었는데 가끔 어머님이 일주일에 이틀꼴로 모임 등으로 자리를 비우시면 다시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애 생겨서 팔자 폈다느니 언제까지 자기 무시하면서 이 집 식구를 살 수 있을 것 같냐느니 되도 않은 자주와 제 인격을 모독하고 욕을 하시기에 아이가 들을까 겁나 대꾸도 안 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멍청하게 남편한테 이야기도 못했네요. 괜히 혼자 외벌이하는 사람 걱정할까. 어느 날에는 어머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어머님은 없으시고 아주버님 혼자 있으셨어요. 저는 그냥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니 갑자기 절 붙잡고 자기 무시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술 냄새가 나는 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전화를 건 후 밀치고 피하려는데 아주버님은 제 손목을 세게 잡으며 제 뺨을 내려치고 절 협박했습니다. 너 애 낳으면 걔 잘 클 수 있을 것 같냐고. 꽃뱀 같은 년이 별것도 아닌 게
애 낳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라고. 저 때문에 자기 이 집에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버렸으니 따로 나가 살게 집이랑 돈 내놓으라고. 아이 멀쩡하게 키우고 싶으면 나대지 말라며 제 머리를 툭툭 치며 한참을 제게 욕과 저주, 폭행을 퍼부었어요. 전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덜덜 떨었죠. 성인 남성이 술 취해서 제 바로 앞에 도망도 못 가게 어깨 세게 잡고 욕하는데 어떤 여자가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응하겠어요? 저는 마냥 눈물만 뚝뚝 흘리며 고개 숙여 덜덜 떠는데 갑자기 어깨에 가해지던 고통이 사라지며 퍽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땀을 질질 흘리며 뛰어왔더라고요. 전 남편을 보자마자 엉엉 울면서 주저앉았죠. 남편에게 맞고도 정신 못 차렸는지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달려들었고 남편은 현관 앞에 놔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부어버리고 배를 팔로 찼어요. 아주버님은 음식물을 뒤집어 눈도 못 뜨고 벌러덩 자빠져 악악거리며 욕을 하더라고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을 남편은 계속 발로 차며 인간만도 못한 새끼 등등 제 앞에서는 한 적 없던 욕을 줄줄 읊었어요. 그쯤 어머님과 아버님도 돌아오셨고 어머님은 오시자마자 국자를 꺼내들고 아주버님 머리를 국자가 휠 만큼 투려치며 너 같은 거 내 아들 아니니까 당장 내 집에서 꺼지라고 소리치고 소금까지 뿌리시더라고요. 아버님은 제게 오셔서 절 일으키고 소파에 앉혀 이제 괜찮다고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 아버님 어깨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님을 쫓아내자마자 남편은 저를 병원에 데려갔고 저는 괜찮은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충격을 받아 아이가 위험할 뻔했다고. 제가 못 버텼으면 유산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이에게 미안해 또 울었네요. 시부모님은 제가 유산할 뻔했다는 것과 아주버님이 저를 협박하고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자기 아들 아니라고 당장 나가라 소리치시고 집 비번이니 뭐니 다 바꾸셨고 아버님은 다니시는 일 휴가 쓰시고 제 옆에 딱 붙으셔서 혹시 아주버님 오실까 감시까지 해주셨네요. 남편이 바로 올 수 있었던 게 걸었던 전화가 안 끊기고 계속 연결이 갔고 통화를 받은 남편이 아주버님이 제게 욕하며 때리는 소리가 들려 눈 뒤집혀 바로 달려왔다고 하네요. 그 통화 내용 녹음 증거를 가지고 경찰 신고해서 접근금지 신청까지 했어요. 뒤늦게 용서를 빌면서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술 먹어서 실수했다고 절 붙잡고 빌었지만 제가 용서한들 어쩌겠어요. 당신 가족들이 이미 자기를 버렸는데. 시부모님도 남편도 절대 합의해주지 말고 깜빵 들어가서 썩든 길바닥에서 굶어 죽든 알아서 하라고 완전히 버리셨네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과보호 아래에서 안정을 취하며 몸조리에 힘쓰고 있어요. 그래도 선물 같은 아이를 지킬 수 있어 다행이에요. 절 괴롭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 이제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최대한 행복하게 사는 게 최선의 복수니까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